오늘 이 자리는 아름다운 사람을 찬탄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소의 뿔처럼 올곧게 외길을 걸어오신 아름다운 세 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세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회의 최고의 보물이죠. 삼보. 불교에서는 이제 삼보 하면은 불법성 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법회의 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여 법사님, 명성 법사님, 정신 법사님을 모시고 달마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너의 이름이 보시다시피 달마 토크 희노애락입니다. 항상 법사님들 우리한테 법문을 따로따로 주시죠. 대정법회 때마다 모시는데 이렇게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니까 좀 색다른 느낌이 납니다. 희노애락 중에서 희. 오늘 이 자리 25년 동안 법회 운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 보람 있었던 일, 잊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법원님들과 같이 감동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법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명성입니다. 갑자기 희라는 주제를 이렇게 받으니까 만감이 교체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정진원에서 무량수전을 낙성할 때가 가장 즐거웠을 때라고 이렇게 떠오를 줄 알았거든요. 방금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또 대웅전을 낙성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절집에 살면서 항상 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회주이신 한탑 큰 스님의 법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들었을 때 그때 긴 법문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그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전재상 미상 즉견열애 이 법문에 대한 짤막한 풀이를 해줬을 때 저를 그동안 끌고 다녔던 그림자와 같은 근심 걱정이 봄눈 녹듯이 사라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법문을 만났을 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25년이라는 세월도 세어보진 않았지만 이 세월 동안 오직 묵묵하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온 게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삼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회주님께 깊은 공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기뻤던 일이 언젠가 했더니 더 거슬러 올라가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여여법사님을 만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여법사님의 삼국유사에 대한 그런 법문을 들었을 때 제 생명에 대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생명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입지를 세우게 되고 또 함께 가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새삼 지금도 이렇게 가슴 벅차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명성 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성님 정말 크나크신 원력으로 불사를 크게 성취하셨는데
그 순간이기보다는 법문 들었던 순간의 기쁨, 또 여여 법사님의 만남이라는 것이 더욱더 저희들한테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바로 옆에 계신 여여 법사님께, 예, 실제 그 기쁘다 그럴 때 지금 우리 명성 법사님도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제가 불교의 회의에 빠져가지고 여기 제 참 그 존경하는 우리 박영동 법사님도 계시고 저 친구 우리 선배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딴에는 불교 활동을 좀 그 30 초반까지 많이 하다가 너무 회의에 빠진 거예요. 제 딴에 제 눈입니다. 제 못난 눈에 불교계가 너무 썩었고 도저히 희망이 없고, 불교를 제 나름대로는 꽤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즉 체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무척 회의에 빠져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회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약하면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것에 귀가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법문이 처음 들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로서의 법문이야 꽤나 읽었겠죠. 저도 책을 좀 읽는 사람이니까 이거저거 읽었겠습니다만, 실제로 제 생명이 약동한 때, 그 제주도에서 제가 폐인이 되다시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불교계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감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 그때 법문이 탁 떨리는 순간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화엄경 신수대장경 처음 폈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엄경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이 문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 화엄 철학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논문 쓰기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이 경전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딱 2년 되니까 화엄경을 한번 다 일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환희심, 그러고 나서 나의 참생명으로 이제 오늘까지도 끊이지 않는 이런 부처님의 법문이 들림, 이것이 그때의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 법문이 들린 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토크쇼의 자리가 정말 좋네요. 이런 얘기를 법원님들 예상하셨습니까? 예, 어떤 순간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게 좋았다라는 거를 예상했는데 두 분 다 정말 우리보다도 더 진솔하게 법문 듣는 기쁨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예, 정신법사님의 말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부처님 모신 정신입니다. 네, 저는 그 법사라고 한 소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법사는 이제 법님들과 이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일례자 역할을 하면서 법회 대중에게 법문을 설하는데, 항상 그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기라상 같은 법사님들 계시지만 회주님 비롯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법사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한 법문을 주시는데, 저는 조금 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저분들보다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준비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제가 법상에서 이렇게 대중 법문을 한 지가 15년 된 것 같은데 준비한 것을 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 3분의 1 할 때고 어떨 때는 정말 반 정도밖에 못 하고 그냥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법문을 끝내고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법사님들 좀 말씀하신 것처럼 법우님들께서 저에게 너무 오늘 법문이 가슴에 와닿았고 내 삶의 변화를 주는 법문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합장하며 인사하실 때, 그때 정말 전 즐거웠습니다. 내가 진짜 법사 맞구나, 가짜가 아니야, 난 법사야 이러면서 법사로서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런데 오늘도 바뀔 뻔했는데 오늘 이 자리도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 정말 기쁜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대중법회가 모셔진다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 너무 멋지고 법회 자체가 자랑스럽고 법우님 자랑스럽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제일 기쁩니다.
네, 정신법사님 말씀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솔직하시고, 이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쉽게, 하나는 이제 어려웠던 시절, 명성법사님이 대리운전, 일명 나라시라 그러죠. 그거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시절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법우님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얘기.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오늘 25주년답게 이것만큼은 꼭 항상 뭐 근원적인 법문을 돌이켜 주시지만 이 메시지만큼은 꼭 법우님들한테 전하고 싶다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약간 다르죠? 그래서 편하신 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각본이 없으니까 더 드라마틱하네요. 그 법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법회를 상상할 수 없었을 때가 초창기였죠. 다만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조그만 방에서 경전을 보고 그걸 또 복기하고 그 법담을 나누던 그게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마저도 허락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들만의 공부방을 좀 만들자 해서 비원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빌딩을 임대하고 그것을 운영을 좀 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서고 나면은 한 달이 금방 하고 또 돌아서고 한숨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나면 다시 한 달이 금방 다가오고 이런 일들이 매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사 스님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친지들에게 가서 손을 벌리기도 하고 근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놀면서 그래서 법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낯짝이 있어서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떤 때는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총알 택시를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지 다 이것도 부처님 가피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조금도 귀찮아하거나 또 왜 이거를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거나 그런 적은 단 일도 갖지 않았다는 게 제가 생각해서 기특한 일 같아요. 그런 지난날의 그 열정이 있어서 오늘날의 이 법회에 한 시금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재작년에 도낭을 우리 법우님들과 구도여행을 간 일이 있었는데요. 동관이라고 하는 그 관문에서 현장 법사가 그 서역으로 이렇게 가는 첫 출발지가 동관이었죠. 거기에 제가 그 섰을 때 정말 그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을 바라보는 순간 생각이 멈춰버리고 심장도 멈춰버린 듯한 그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이 단 1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매 순간 이러한 출발선상에서 살아왔었구나. 그 인의 평정심을 가지고 아주 그냥 큰 걸음으로 사끈사끈 걸어서 걸었던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새삼 떠오릅니다. 그 발을 내디딜 때, 한 발 내딜 때 제 마음속에서 던졌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항복기심이었습니다. 항복기심.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있게 한 거는 늘 매 순간 만나는 삶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또 갈등 속에서 언제나 항복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항복기심이라고는 이 말을 항상 제 삶에 늘 채찍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법님들께서도 이 삶이 우리 스스로를 구족하게 하는 현장이고 삶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항복의 마음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도 항복되어지고 있고 늘 그 항복되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참생명이 빛나고 온 세상이 참생명으로 성취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명성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다 택하셨네요. 다 하셨습니다. 여여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뭐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아무것도 없이 그 다방을 전전하고 뭐 이래가면서 경전을 이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조그만 방을 좀 얻었어요. 아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료가 없을 때는 우리 명성 법사가 그때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혼자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이렇게 그때 말로 일본 말로 나라시라 그러죠. 그런 것도 띄고 뭐 가서 막노동도 하고 저희 삔도 조립을 했습니다. 뚝섬에서 거기 성수동이죠. 삔 조립도 해서 그걸로 저희들이 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적도 있는데 그 어느 날 그 재미난 데서 편지가 왔습니다. 나오라고 딱 보니까 문시종친회예요. 우리가 문사수 하다 보니까 문시종친회에서 왔는데 그 종친회 회장이 누구냐? 문선명 씨예요. 그래서 전 또 통일교에서 우리한테 무슨 뭘 주는 줄 알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그 법회 시작할 때 왜 절사자 안 붙이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 법회는 사입이다. 사입이다 소리 참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와서 갑자기 무슨 원풀이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하자니 구차하고 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면 그럽니다. 아유 갔더니 뭐 그러니까 특히 정신법사는 대놓고 그럽니다. 쳐다보면서 주지 스님 어디 계세요? 여기가 주지 법사인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오는 가운데서 그러니 무슨 법문이 이렇게 교류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볼 때 그 설명을 합니다. 문사수라고 이름했던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여시아문의 자리에 이런 것에 갑시다라고 할 때 돌아서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요 문수사가 어딥니까? 또 그래요. 이만큼 기존의 관념이 단단하다는 거 이럴 땐 무척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 이런 것이 얽혀 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 문시종친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 끝내겠습니다. 예, 여여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문사수, 문수사 많이 들었죠. 네, 문시 종친회. 예. 법사님 뭐 우스운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우리 문사수 법회의 정체성, 우리의 법회 운동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정신법사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저도 갑자기 오래된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좀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약수동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축시에도 약수동 법당이 나오잖아요. 옥탑방에 그 법회 경전 공부하면 더우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넌닝굿 바람에 법회 보시는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대중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첨단 그 장비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법회 워더 프로세스입니다. 열 감지로 이렇게 해서 찍는데 그 여여 법사님이 최초에 그때 버부지를 그 열 감지 워더 프로세스 찍어서 아까 읽었던 오늘이라고 하는 발언문도 그때 나왔죠. 그래서 그걸 원고도 쓰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고료를 받는 날이 되면 어김없이 저희들이 저녁에
가는 데가 있습니다.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그 호프집입니다. 호프집에 이렇게 가면 안주는 한 번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감자튀김 하나를 그냥 다 먹었다. 아유, 그날은 그 아주 하나를 3번 나눠서 먹어요. 3번 뭐 한꺼번에 한 번 먹고 그랬다가는 아주 눈총을 받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눈치를 주면서 그 맥주 한 잔 먹던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너무 그래 그 기회가 많이 베풀어져 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정황들이 이렇게 지금 떠올려 보면서 그 어려움이라는 게 아니었구나. 귀한 걸 알았다. 귀한 걸.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가 또 너무 또 익숙해지고 가깝고 풍요롭고 그러면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희유하단 말을 불교 경전에 부처님 말씀하는 희유하단 말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희유성 그걸 이제 간직하자. 그래서 이제 여의법사님하고 언젠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말 골뱅이 한 사라 추가해 먹었던 그 기억이 나면서 아주 그냥 시원했던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예, 무다스 법회가 그러고 보면 정말 많이 부자가 됐죠. 예. 3분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쉽지만, 뭐 이런 토크쇼는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저희 법회에 오시면, 저희 법당으로 오시면 얼마든지 더 긴 시간, 더 재미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달마 토크쇼 희노애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